안녕하십니까 여러분, RBGTV 량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2022년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래 계획은 올해 7월 1일이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는데요. 잠정적으로는 올해 9월부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에서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대상 군별 변화의 방향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재산이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피부양자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최소보험료가 일부 개선이 되고요.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라고 앞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수월액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소득월액은 강화됩니다. 소득월액의 기준 변동은 지금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했었는데 이제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준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이자소득 또는 주식 배당소득, 또 연금, 근로소득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개인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외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피부양자군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소득 기준을 먼저 보면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월 기준 283만 원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그래서 월 기준 167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표에서 5억 4천만 원이 넘으면서 소득 기준이 연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가 등재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재산세 과표 3억 6천만 원하고 소득 기준은 1,0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낮아졌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이 11억 원을 넘었다고 지난번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1억 원이면 공시 기준이 6억 원을 넘으면 3억 6천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한 채가 있으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고요. 지역가입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과표 기준 재산이 9억 원을 넘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8년도 1단계 개편 당시에 피부양자 3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편 시나리오에 보면 57만 명에서 59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5년 전 이 계획을 수립 당시의 수치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국민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전환될 것 같아서 아마 사회적 저항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변경사항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과 차량 점수 세 가지 점수를 합해서 건강보험료율을 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재산 공제액이 500에서 1,200만 원으로 차등 공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개편에서는 5천만 원으로 일괄 공제하게 됩니다. 자동차 점수입니다. 자동차 점수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걸로 2단계에서는 단일화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점수는 현실성이 낮아 가입자 저항이 심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수시로 완화되어서 현재는 9년 이상 차량이나 1600cc 이하 차량 그리고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비대상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도 30% 감액 등을 하고 있어서 이미 차량 점수는 건강보험에서 그 영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연금액은 소득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죠. 여기에는 100%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 소득으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70%는 공제하고 30%만 소득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2단계 개편에서는 50%로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로 연금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자료가 오픈되진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작년도 12월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는 8,691억 원이었고요. 공단이 부담한 돈은 7,43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7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263만 원이 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2.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료비이고요. 진료비 외적으로 방역이라든가 기타 공적 비용, 그리고 용품이라든가 시설 비용은 아마 천문학적으로 지자체 등의 예산 등에서 엄청난 비용일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이 33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 백신과 방역에만 4조 9천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향후에 엄청난 비용이 결산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89%였습니다. 전년도 인상률 2.89%보다 낮았는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아마 민감 사안이 반영된 듯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율을 8%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6.99%니까 이제 1% 안팎이 남았는데요. 이게 40년 전에 정해진 법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사회와 유럽 등 선진국이 12에서 13%인 점을 보면 가입자 중심의 보험 운영인 우리나라의 보험은 앞으로 인상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20-2070을 보면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인 부양비가 2020년에 21명에서 2070년에는 무려 101명으로 가분수가 됩니다. 노인 부양비란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비입니다. 즉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100명이 22명을 부양하면 됐는데 2070년도에는 100명이 10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2070년에는 1년에 51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형도시급 하나가 1년에 사라지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회적 제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테크를 하듯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험테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